이미지입니다. 미안한데 참고로 너 누구 데이터야? 오류 하면 뭐 1학년이 지금 4년한테 지금 맡긴 거야 지금? 아니 미안해. 먼저 조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단 센트라 서치는 하버드 금융대학원의 전문실무 교수로 실내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입니다. 하버드의 학부형에서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서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며 고위 팀하고 측정, 오피스 임원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업무에 수행하시며 밑에 분야에서는 실험 비즈니스 개발을 하는 경험했습니다. 최근 실내를 팔아서는 기업의 실내를 어떻게 하고 엘포 다시 소득할 수 있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저자는 20년을 거친 연구를 통해 실내의 4가지 핵심 요소인 역량, 동기, 수단, 영향력을 제시하여 기업이 지속가능한 실내를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책에서는 파타고니아, 애플, 존슨앤존슨 등 다양한 기업 사례를 통해 실내 중요성과 이를 획창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장 실내란 무엇인가에서는 먼저 타이레놀 리플 사례를 소개합니다. 1982년 철분가루 오염 타이레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브랜드에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존슨앤존슨은 위기 속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CEO 제임스 버크는 단호하게 전국 매장에서 타이레놀 전 제품을 전량 회수했고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염 방지 포장까지 도입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결국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업 안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존슨앤존슨 계열사인 맥날 포슈머 헬스케어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품질관리 인력을 경영원을 계약식으로 대체하고 검수 절차를 축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불만은 많았고 저랑 제품은 분위기에 회수되었습니다. 이후 이외 청문회까지 불려가며 브랜드는 심리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진통제 매출은 반토막, 유아용 제품은 96%나 급락했고 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실내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문화와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둘째, 이익만이 아닌 선한 동기.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수단. 넷째, 행동의 사회적 역량에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지 도덕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신뢰가 10%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이 0.8% 증가하고 개인 간 신뢰가 15% 높아지면 국민소득도 매년 1%씩 증가합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를 신뢰하는 팀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관리자 정직성은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신뢰를 단지 이미지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에드먼 트러스트 바로미터에 따르면 기업 신뢰도는 43에서 53%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느낍니다. 강호 앨런 월드품 같은 대형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진심 어린 신뢰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는 조직 내부의 철학, 태도, 그리고 매일의 실천을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기업은 외부 이미지만 꾸미는 것을 넘어 자신의 역량과 동기, 수완 영향력에 대해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지 기업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개인과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2장 역량, 타워하우스 신뢰 스티너입니다.
우버는 간단 앱을 통해 택시 서비스를 혁신하여 전 세계 360여 개 도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기술적인 역량에서는 분명히 뛰어났고 고객들은 그 편리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기술만으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버는 탄력 요금제를 통해 수익이 극대화했지만 인재급이나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요금을 올리는 모습은 비판을 불렀습니다. 운전자 관리 부족, 승객 안전 문제도 반복되었고 경쟁사를 방해하거나 구제기관을 속이는 비윤리적인 결과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내부 성폭력과 결혼 등 스캔들로 CEO가 사여했고 우버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학자들은 신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지적 신뢰, 즉 능력과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정서적 신뢰, 즉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버는 유능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이와 반대로 익스페이트는 고객뿐 아니라 직원까지 존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공표준이라는 절차로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며 직원에게도 높은 기준과 자율성을 추가합니다. 그 결과 직원 만족도는 물론 직원 이직률도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신뢰는 결국 조직 전반의 문화에서 결핍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버는 단기적인 성공은 그렇지만 신뢰 중요성을 소홀히 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은 기화되었고 사회와 세상 모두 높은 지지를 이뤘습니다. 결국 기업이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선한 동기, 공정한 수단, 책임있는 영향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신뢰의 본질입니다. 성장 동기에서는 오늘 기업의 이익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비자, 직원, 투자자 그리고 시민으로서 기업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지를 묻습니다. 기업의 의도, 즉 그들이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가 사람들에게 신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타일 어댑티드는 한 어머니의 따뜻한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희귀병을 앓던 아들을 위해 직접 옷을 개조한 민디 사회어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의 필요성을 깨닫고 비영리자체를 만들었고 타일 필피거와 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수익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정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의 동기가 중요한 걸까요? 첫째,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기업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둘째,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유가 선할 때 실수에도 관대해지고 그 기업을 지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기처럼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할 경우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아질수록 비상적이 되고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동에는 더욱 가혹해집니다. 따라서 기업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결과를 내어 좋은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실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국민기업 HDFC는 사회 전체를 이해하자라고 보고 부패를 거부하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일은 세금 대신 무급 휴가를 선택하며 지원과 투자자의 신뢰를 모두 유지했습니다. 세입 노동조의 신념처럼 진정성을 뿌리내린 비즈니스는 강한 기반을 갖습니다. 반대로 앞서 말한 많은 사례들처럼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법과 신뢰를 저버리면 그 후폭풍은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결국 신뢰는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성격을 위한 전략이며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자산입니다. 또한 단기 이익보다 신뢰 기반 성장 전략이 핵심이며 신뢰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